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전기음성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오늘은 산화환원 반응식에 대해서 탄화수를 비롯해서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을 해봅시다. 전기음성도는 그 공유결합에서 공유 전자쌍을 자기 원자 쪽으로 가져가려는 어떤 친화력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큰 게 플로린이 4.0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걸 상대적으로 값을 매겼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의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전화가 증가하고 반지름이 작아지므로 전기음성도가 높아진다,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같은 족에서 이제 주기가 커질수록 핵전화는 증가하지만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전기음성도는 작아진다. 이 두 가지를 알면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게 전기음성도가 더 큰지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전기음성도는 이제 뭐 극성을 따질 때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그 원자가 결합된 경우에는 전기음성도가 똑같으니까 치우침이 없고 결합도 극성이 없고 전체 분자도 극성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HCl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에 비해서 CL이 더 전기음성도가 크죠. 그래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이 치우쳐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극성 공유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분자도 극성 분자가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학습할 내용은 4단원 화학 반응에서 산화하는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일단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산화수를 가지고 산화하는 반응이 어떤 게 산화 반응이고 어떤 게 환원 반응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최종적으로는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하는 것까지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통합과학이나 이런 아니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해볼 거예요. 산화는 뭐라 그랬죠? 산소와 결합하는 거. 이걸 산화라고 배웠죠, 그죠? 환원은 산소를 잃는 것들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소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에서는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숯불구이 해 먹을 때 이 탄소, 수치죠, 수. 산소와 결합하면 이산화탄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이게 산화가 되겠죠, 그죠? 산소를 잃는 반응. 예를 들어서 산화물이를 수소와 반응을 시키면 구리가 되고 물이 나오죠, 그죠?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할 때 계수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두개 계수가 이게 안 써도 되겠네. 자, 이 경우에 이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었죠. 산소를 잃었으니까 여기 환원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에서는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이렇게 배웠죠. 또한 그 전자 이동했을 때 전자를
잃는 경우와 얻는 경우가 있죠. 전자를 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이렇게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반응을 하나 써봅시다.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 마그네슘은 이게 0이죠. 0. 산화수가 전하가 이게 플러스 2가 됐죠. 전자가 이름이 됩니다. 이게 그죠? 전자가 이름이 빼는 거예요. 산화가 되겠죠. 산소인 경우에는 전자를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0에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전자 어둠이 되죠. 어둠. 얘는 환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공유결합에서는 산소가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전자 이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결합에서 산소 관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전자 이동도 없다. 이 경우에 산화하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의문, 공유결합 산소 관여도 하지 않고 전자 이동도 없으면 공유결합에서는 산화하나를 어떻게 구분하고 알아봐야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산화수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산화수라는 개념을 산화수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산화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선 반응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H2하고 Cl2가 반응을 해서 수소와 염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염화수소가 되는 경우에 이때 이제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그 전기 음성도가 요게 더 크죠.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플러스, 이게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부분전압 플러스, 부분전압 마이너스, 또는 파셜 플러스, 파셜 마이너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CL 쪽으로 전자가 쏠리죠. 왜? 전기 음성도가 CL이 크니까.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서 수소는 전자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죠. 얘한테 전자를 잃은 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는 쏠리는 정도인데 CL은 전자를 얻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수소가 전자를 잃었으니까 얘는 전자를 잃으면 뭐라 그랬죠? 산화. 수소는 산화됐고 CL은 환원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관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0,0이죠. 얘는 그 전하량이. 그래서 수소와 염소가 반응을 해서 염화수소가 될 때 이 HCl이 이쪽으로 전자가 쏠리니까 얘는 전자를 잃었고 얘는 전자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볼 때 수소는 산화되었고 CL은 환원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화수에 대한 정의가 들어갑니다. 산화수.
산화수는 뭐냐면 공유결합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모두 차지했다. 차지했을 때 그 원자의 전하를 산화수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렇게 막 써놓고 보면 이게 되게 이제 복잡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봅시다. 방금 우리가 염화 수소했죠. HCl.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얘가 부분전화 플러스고 부분전화 마이너스고, 실제로 그래서 이 공유전자쌍이 Cl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얘가 이걸 완전히 다 가져갔다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져가면 얘는 없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산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화합물이 있으면 두 개의